안녕하세요. 약국 진열대 앞에서 수많은 감기약들을 보면서 도대체 뭘 골라야 하지? 하고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한방 상비약 5가지를 증상별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딱 알고 가셔도 앞으로는 내 증상에 맞는 약을 자신 있게 고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약을 고르기 전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증상이 정확히 어떤가요? 콧물 색깔은 어떤지, 몸살 기운은 있는지,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어떤 약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이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해결책을 같이 한번 찾아보죠. 네,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인 코 증상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맑은 콧물이 흐를 때랑 누런 콧물이 나올 때는요, 써야 하는 약이 완전히 달라요. 바로 이겁니다. 이 화면이 오늘 내용의 핵심 중 하나예요. 왼쪽은 알레르기성 비염처럼 맑은 콧물이 주르륵 흐를 때 쓰는 신이비염탕, 그리고 오른쪽은 감염으로 인한 염증 때문에 누렇고 끈적한 콧물이 나올 때 쓰는 현계연교탕입니다. 이 둘의 차이만 제대로 알아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신이비염탕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혹시 환절기만 되면 재채기가 멈추질 않고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맑은 콧물이 계속 흐르나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약이 바로 이 신이비염탕입니다. 전형적인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잡아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효과를 내는 걸까요? 핵심 성분은 신이 바로 목련 꽃봉오리인데요. 얘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닌 분비를 딱 막아서 콧물과 코막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거기에 생강과 새신이 힘을 합쳐서 호흡기를 따뜻하게 데워 콧물을 말려주고요. 또 마황과 계지는 몸에 들어온 찬 기운을 밖으로 밀어내줍니다.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정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계연교탕은요, 맑은 콧물이 아니라 누런 콧물이 나올 때 써요. 이 누런 콧물은 우리 몸에 염증, 즉 세균 감염이 있다는 신호거든요. 코뿐만 아니라 귀나 목까지 염증이 번졌을 때 우리 몸에 열을 내리고 염증 자체를 가라앉히는 데 집중하는 처방입니다. 이 약은 뭐랄까 우리 몸에 염증을 끄는 소방수군단 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연교, 금운화 같은 핵심 성분들이 몸의 열을 끄고 염증과 직접 싸우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요. 동시에 현계와 방풍은 통증을 줄여주고 당귀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염증으로 생긴 노폐물들이 빨리 밖으로 나가도록 돕는 지원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코 증상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전신에 나타나는 몸살 기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감기가 올 듯 말 듯 으슬으슬할 때,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플 때, 그리고 유독 목이 칼칼하고 아플 때, 각각 필요한 해결책이 다 다릅니다. 자, 이 표 하나면 앞으로 설명드릴 3가지 약이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갈근탕은 감기 초기, 몸살에, 구미강활탕은 아주 심한 몸살에, 그리고 연교패독사는 목감기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왠지 감기 오려나 봐 하는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으슬으슬 춥고 특히 뒷목이랑 어깨가 뻣뻣하게 뭉치면서 열이 살짝 오를 때, 이게 바로 갈근탕이 필요한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감기 기운에 대한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갈근탕은 어떻게 감기를 막아내는 걸까요? 핵심 전략은 바로 땀을 쫙 내서 몸에 들어온 나쁜 찬 기운을 몰아내는 거예요. 칡 뿌린 갈근과 마왕이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계지와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데워서 혈액순환을 촉진하죠. 이렇게 해서 감기 기운이 우리 몸 더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게 초기에 딱 막아버리는 원리입니다. 만약에 이 초기 단계를 놓쳐버려서 본격적인 몸살이 시작됐다면 그때는 구미강활탕이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좀 쑤시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누가 두들겨 패는 것처럼 아프고 열이 펄펄 나면서 춥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플 때 쓰는 강력한 처방이에요. 이 약은 그야말로 통증과 열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생주황과 황금이 열을 내려주고요. 강활, 독활이라는 성분은 몸에 스며든 차고 축축한 기운을 몰아내서 뼈마디가 쑤시는 듯한 통증을 가라앉혀줍니다. 그리고 백지는 머리 쪽 순환을 도와서 지끈거리는 두통을 해소해주죠. 자, 이번에는 타겟을 딱 하나, 바로 목에 맞춰볼게요.
다른 증상은 별로 없는데 유독 목이 붓고 침 삼킬 때마다 아프다면 그럴 땐 연교패독산이 정답입니다. 이 약은 오직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특화된 말 그대로 목감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약의 히어로는 단연 연교와 금은화입니다. 이 두 성분은 목의 열과 염증을 내리는데 아주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조합이거든요. 여기에 길경과 감초가 칼칼해진 목점막을 착 감싸서 보호해주고 회복을 도와주니까 통증이 빠르게 가라앉는 거죠. 자, 지금까지 5가지 약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그럼 이 똑똑한 정보들을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여러분만의 상비약을 현명하게 찾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콧물 색깔은 어떤지, 몸살은 어디가 아픈지, 목은 괜찮은지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둘째,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그 증상에 딱 맞는 약을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데 헷갈리거나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약사님이나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걸 잊지 마세요. 감기나 비염은 정말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오곤 하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그에 맞는 답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신 거예요. 오늘 얻은 이 작은 지식으로 여러분 자신과 또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더욱 현명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